저 지역이 바로 린 제국이 있었고 거기 카이사르가 있었다는 곳인데, 같은 위도로 해가지고 양재강 유역에서 최초의 신라, 즉 박혁거세, 저는 이거를 중앙아시아 언어로 보게세르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가 신라를 세웠던 적이 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게스르한이라는 건 동쪽의 지배자라는 의미인데 그 왕의 호칭을 썼던 나라는 신라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아니었어요. 백제나 고구려는 거서관이란 그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신라만 썼습니다. 그리고 신라 왕관 자체가 황금색 술록관이죠. 따라서 뭐다? 종교적 지배자. 그렇기 때문에 탱그리의 첫째 아들로부터 정통성을 받아서 세운 나라라는 것을 표현했던 그게 신라의 왕의 호칭이 아니었던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북쪽에는 고구려 천문대의 위치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통과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신라랑 관련이 있는 여러 지명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주천 이런 것들. 예, 이 주천은 그 조선이라는 발음의 음차 문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주천, 만주에선 주루천이라는 또 지명이 있었어요. 졸친, 줄친 등등. 그리고 헝가리에도 있습니다. 주르차니. 이게 여진족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씨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 주잔, 주천, 숙신, 숙센 등등으로 이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 끈의 연결고리를 봐도 역시 그 나중에 후기 신라라고 제가 보는 경상도 쪽의 신라의 지명과 그 다음에 티벳, 파미르 고원 쪽에서의 이 같은 지명의 이름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 최초 그 파미르나 티벳의 고산지대에 살다가 인구가 팽창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해 간 사람이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쪽왕의 지배자라는 의미로서 그 이주민의 왕을 게세르한이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즉 한국말로 거서관. 그리고 박혁거세의 박을 제가 왜 보라고 읽느냐면요, 그 보가 몽골에서 무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혁거세는 보게세르한이라는 말로 그 중앙아시아 언어로 발음이 바뀔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박씨를 한자로 보면 나무 목자의 전복자지요. 나무 앞에서 점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샤먼, 무당 아닙니까? 몽골 말로 무당이 보예요. 그 박씨의 박은 아마 몽골의 무당을 상징하는 보라는 말에서 아마 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음루, 압록강 저런 이름들도 나오는데, 저게 야로라는 우리나라의 지명도 있어요. 저게 뭐냐면 백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압록강을 갖다가 무슨 거위랑 그 숲을 녹자에서 거위가 이렇게 뭐 널리는 뭐 그런 강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압록강은 그 중국 한자 발음을 읽으면 야로지향입니다. 야로. 이게 여진어예요. 야로라는 건 뭐냐면 백마입니다. 예. 그래서 백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야로라는 이름들이 저렇게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송화강이라 불리는 것도 있죠. 그 송화강도 소나무 송자 꽃 하자에서 이렇게 꽃이 펴 있는 뭐 아름다운 강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되면서 약간 농경화되면서 그렇게 미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압록강은 말 그대로 백마강이라는 소리고, 송화강은 숭까르강, 즉 뭐다? 송골매 강이라는 소리입니다. 독수리강.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백마를 상징하는 거고, 신라의 천마청에서도 당연히 백마가 나오죠. 저기 카이사르가 만졌다는 말이 아마 백색 말이었을 겁니다. 왜? 천손은 백마를 타거든요. 그래서 요건 신라 왕의 이름들을 박혁거세 이후로 해서 이름들을 제가 쭉 봤더니 이 이름들이 북방민족의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의 어머니였던 사소 부인은 파소 부인이라고도 불리고 선도 부인이라고도 불렸대요. 네. 선도, 신선 선자의 복숭아. 복숭아를 먹는 신선하면 어디입니까? 서유기가 생각나죠? 바로 티벳과 파미르죠. 그렇죠? 그리고 파소 부인, 파소라는 말은 뭘까? 파소와 사소는 같은 말일 겁니다. 예, 음차 문자예요. 저게 뭐냐면 터키에도 있는 이름이지만 케말 파샤 할 때 파샤라는 이름 있죠? 그 파샤가 저 파소예요. 저 파샤를
카자흐로 이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박스가 됩니다. 그 뭐예요? 무당. 그러니까 그 박혁것의 어머니였던 사소 부인도 샤먼,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혁것의 게세르한이죠. 네. 그렇게 되고, 아내는 알령 부인. 알령이라는 말도 몽골 여자 이름에 있습니다. 아리온이라고 있어요. 아리온. 빨리 하면 알령 그래, 알령. 그 알령이 알령 부인 아닙니까? 그 몽골 여자 이름인 아리온에서 저 알령이라는 음차 발음이 왔을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쁜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박특이라고 있죠. 손자. 손자 중에 박특인데 저 박특은 뭐였을까? 저거 바뜨르죠, 바뜨르. 예. 바뜨르를 중국 애들이 발음하면 뭐라 그럽니까? 바트 그럽니다. 예. 그리고 손자는 또 한 명의 손자는 박민이라고 하는데 이 박민은 누구였을까? 부민입니다. 자, 이름을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로국은 야로국에서 음루, 즉 백마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천손이 사는 나라. 그 지도에서도 그 위치가 그렇게 표시를 제가 해놨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될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는 사소부인, 파소부인 해갖고 박수, 네, 샤먼을 상징합니다. 혁거세안, 콕게세란, 아까 제가 몽골말로 호흐라고 했는데 호흐라고도 해도 되고 그거는 몽골어고, 그 다음에 그 토르크어로 하면 콕입니다. 그래서 콕게세르한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아내, 알혼, 오르혼, 아리온 등등의 여러 가지 발음이 몽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박특이라는 것은 바뜨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민족 할 때 배달이 저거랑 관련이 있는 발음이죠. 예, 바뜨르라는 건 사람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손자는 박민인데 부민. 지금도 부민이란 몽골 이름이 있습니다. 뭐 가게 식당 이름에도 부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로 공주라고 했었는데 저 아로가 뭐냐? 야로입니다. 야로. 압록강 할 때 그 야로. 뭐예요? 백마. 백마 공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북방 민족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